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 네네. 누군지 아시는지 한번. 오, 강수지 씨. 알죠.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여신급 가수였잖아요. 그때 뭐 아주 핫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네. 강수지 씨는 왜? 유튜브에서 네. 비문증이 왔다 이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요. 비문증도 이제 나이 들면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네. 비문증에 관해서 예. 합니다. 네네. 비문증이란 원래 노화랑 관련된 병인가요? 그럼요. 노화랑 관련 없는 질환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특히 안과 질환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노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연령 관련 질환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비문증입니다.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완충 물질, 유리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눈에 이제 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겔 같은 형태예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약간 세미 리퀴드한 완충제인데 그게 동그랗게 하나의 덩어리로 있다가 연령이 증가하면 그 구성 성분들이 약간 액화되기도 하고 이제 액체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망막과 원래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 뭐 가끔씩은 눈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충격들에 의해서 우리가 PVD라고 하는데 후유리체 박리라 그래서 망막과 붙어있던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약간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유리체가 유리처럼 깨끗하다가 백내장도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는 것처럼 비문증이라는 거는 그 유리체에 단백질 클럼핑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그림자를 드리워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체들을 내가 인지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비문증이 있다고 해서 신체에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비문증이 기능적인 저하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이제 없던 게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눈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가시긴 하죠. 그 크기가 좀 크거나 위치가 중앙에 가깝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걸 성가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개는 그게 계속 보이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고, 환자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몸이 좀 피곤할 때 잘 느끼는 걸로 돼 있고, 그런 비문 증상도 계속 있으면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엔 걱정하시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또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증상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한번 망막 질환 여부를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까 제기한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날 때 아주 드물게 망막 열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망막 출혈이 오기도 해요. 그런 망막의 주변 부분에 열공이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한 번의 검증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열공이 없는 채로 비문증만 있다면 그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적응을 하시고 친구하고 사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비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가 안 들면 좋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비문증이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심한 뭐 둔상이나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눈이 가려울 때 눈을 이렇게 비빈다든지 이런 행동으로도 안구가 압박이 돼요. 눌려졌다가 펴졌다가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눈 속에 있는 유리체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떨어지고 클럼핑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는 행동은 정말 눈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강하게 압박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백내장, 수정체 섬유소대 해리, 망막 박리, 원추각막 이런 모든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습관은 꼭 버리라. 이게 이제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비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유리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비트렉톰이라고 하는데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망막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해서 유리체를 다 제거하고 맑은 물로 대치를 하면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이 진행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좋게 하는 대신에 백내장은 좀 더 일찍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얻고 잃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비문증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조금 성가시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걸 통해서 또 백내장을 유발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비문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권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문증이 덩어리도 크고 개수도 많고 정말 시야의 중심에 있어서 정말 불편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은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을 해서 비문증 치료를 하기도 하죠. 또 이제 그 전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야그 레이저라는 후발 백내장 치료를 하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이저를 쏴서 작은 덩어리로
터트리는 기술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흔히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득실을 잘 따져보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은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비문증이 막 심하게 있어도 네네.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은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수술할 때는 유리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할 때 그게 방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비문증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는 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강수지 씨 영상을 보고 이제 아, 비문증 네네. 얘기를 해봤는데 아, 네네네. 어떠셨나요? 강수지 씨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으신데 나이가 들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 둘씩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정말 그 증상이 어떤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이거나 전구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면 안전하기는 전문의를 방문해서 혹시 내부에 어떤 중요한 질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은 한 차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검증을 한 이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라면 그 이후에는 마음을 놓고 지내셔도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